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께 꼭 필요합니다. 월마다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ISA나 연금 계좌에서 세후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제가 정리한 실행 체크리스트도 드릴 테니 투자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장기 투자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눈길이 가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예요. 티커는 47570,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ETF의 전략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커버드 콜 ETF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커버드 콜은 말 그대로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 ETF는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들고 있으면서 주 2회 등가격 옵션을 팔아요.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하죠. 이게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거나 조금 빠질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쿠션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방석 하나 깔고 앉은 것처럼 충격이 덜하죠. 반대로 지수가 급등할 때는 어떨까요? 이미 옵션을 팔아놨으니 수익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급등장에서는 지수보다 못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커버드 콜 전략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하락장에서는 방어력이 조금 생기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를 볼 때는 나는 어떤 장세에서 이걸 쓰고 싶은가? 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스펙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2024년 3월 5일에 상장됐습니다. 보수는 연 0.3% 정도이고 순자산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약 5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5천만 주, 52주 고가는 9,975원, 저가는 7,355원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분배 주기는 월분배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분배율일 겁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환상 기준으로 16에서 17% 수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적된 분배금은 1,500원대 수준이었고 이를 계산하면 약 17% 전후였죠. 숫자만 보면 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과거 기준이라는 거예요. 옵션 프리미엄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고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매번 달라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무조건 연 17%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과거에 이 정도 분배가 있었다 정도로만 참고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장점과 유의할 점을 나눠보죠. 장점부터 보면 첫째는 매달 꾸준히 분배금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둘째는 횡보장이나 완만한 하락장에서 MMF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원화 거래라서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미국 ETF를 매번 사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확실히 장점이죠. 하지만 유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급등장에서는 지수 대비 언더퍼폼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을 팔아놨기 때문에 수익 상단이 제한돼요. 둘째, 급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조금 방어해주긴 하지만 결국 주식형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분배율이 곧 공짜 수익은 아닙니다. 분배를 많이 준다는 건 자본 일부가 녹아내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기서 세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증권 거래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 2천만 원 초과 소득에는 포함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손익을 다 합산한 뒤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해요. 일정 한도 즉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중요한 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부담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계좌 안에서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인출할 때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율이 5.5%에서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3.3%까지 낮아져요. 게다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니까 세후 효율은 사실상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행 체크리스트를 드리자면 첫째, 분배율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세후 기준으로 꼭 계산하기. 둘째, 일반 계좌보다는 ISA 더 나아가 연금 계좌에서 우선 활용하기. 셋째, 비상금 용도로 쓰지 말고 인컴 슬립으로만 접근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상금 대체제로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달 분배금이 나오니까 MMF 대신 이걸 들고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금 용도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 ETF는 어디까지나 주식형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급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방어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죠. 따라서 비상금 자금은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MMF형 ETF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그보다 여유 자금의 일부, 인컴 슬립으로만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즉 코어 자산은 여전히 주식이나 장기 ETF로 두고 그 주변을 보완하는 현금 흐름 파츠 정도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ETF를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코어는 건드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가져갈 미국 주식 ETF나 국내 인덱스 ETF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 위에 커버드콜 ETF를 조금 얻는 거죠. 둘째, 세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담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 안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 비중은 욕심내지 않는다. 커버드콜 ETF가 매력적으로 보여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두는 게 좋습니다. 많아야 1020% 정도, 나머지는 여전히 코어 자산에 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비교도 궁금하실 겁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와 코덱스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두 상품 모두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쓰지만 옵션 매도 방식이나 오버라이트 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즈는 주 2회 ATM 옵션 매도를, 코덱스는 타겟형 전략을 씁니다. 보수와 분배 히스토리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은 실제 투자 전 운용사 리포트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 한국 시장에서도 월분배형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흥미로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매력이 크다고 해서 비상금 대체제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인컴 파츠로 조금 얻는 전략, 특히 절세계좌에서 운용하는 전략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행 체크리스트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분배율 숫자보다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기. 비상금은 MMF 커버드콜 ETF는 인컴 슬립으로만 쓰기. ISA 연금 저축 IRP 계좌를 우선 활용하기. 전체 비중은 10에서 20% 이내로 제한하기.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